최근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넘어가기에는 그동안 있었던 주식시장의 어떤 룰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쩌면 역사적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이 새로운 주식 용어로 자리 잡게 된 까닭에 관해 살펴보려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산 구성에 관해서 먼저 살펴봐야겠죠. 한국은 부동산 자산의 75%에 가까운 자산이 몰려있을 정도로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동산 선호 성향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많은 이 경제 주요국을 봤을 때 이 부동산 자산이 아무리 높아도 이 50에서 60% 정도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 보면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에 미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엄청난 주식 투자 열풍이 생겨난 것이죠.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소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로 불려지면서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까지 선언이 되고 또 금융과 실물 경제에서도 처음엔 하다가 하면서 3월 12일에 코스피 시장이 거의 8년 5개월 거의 9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고 지수가 1400대까지 밀렸지만 지금은 금융시장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활기가 넘칩니다. 우선 주식 투자 열풍의 이유에 관해서 시장의 여러 의견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세,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등등등 이런 정책이 부동산 투자 매력을 저하시켰고 그에 따라서 주식 투자의 매력이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관해서도 반론을 하자면 그동안 부동산 억제 정책은 수없이 많이 있었고 그래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별난 부동산 사랑으로 이론적으로는 이 주식 투자가 부동산 투자의 대칭점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그런 상관관계를 그동안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금리 등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적금을 깨고 투자했다라고 말도 하죠. 또 젊은 세대가 처한 이 자산 형성에 어려운 시대적 상황과 앞전에 비트코인 열풍으로 체감한 이 저가 매수의 달콤한 유혹 이런 가능성이 또 영향이 될 수가 있었겠죠. 쉽게 말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학습적 효과가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여기에 관해서도 반론을 조금 더 하자면 기관과 외국인은 학습 효과가 없었나? 입니다. 또 제대로 정말 학습을 했다면 앞으로도 개인이 시장 방향성에 관해서 조금 더 강한 영향력을 더 자주 보이겠죠. 개인 투자자의 주식 열풍을 여러 경제 상황을 들어서 설명하고는 있지만 딱 집어 명확히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정확히는 모르겠다라고 보는 견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간 한국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대대적인 엑소더스에 맞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말하게 되면서 신조어가 탄생하게 됐죠. 제가 찾아보니 이 3월 초쯤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이 알려진 용어로 이제 여러 매체에서 조금 우스꽝스럽게 비유해서 처음에 많이 사용했더라고요. 참고로 얼마나 매수했느냐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2010년부터 10여 년간 60조 원 가까이를 팔고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던 개인 투자자가 올해부터는 많게는 1조 원 또 적게는 수천억까지 거의 매일 매수하면서 연초 이후 누적된 순매수가 25조 원 이상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신조어를 보면 개미란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이 개미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를 낮춰서 말하는 단어기도 하죠. 동학개미운동의 의미는 업계에서는 처음에 그저 개그적 요소였습니다. 소재였고 실제로 저도 그랬고 동료들도 그렇게 인식을 많이 했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과거 투자 레코드를 거론하면서 결국 외국인이 정답이고 개인은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우려에 관한 전문가 브리핑과 여러 인터뷰가 3월 초중순까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적어도 3월 19일 이전까진 말이죠.
취업자 증감, 실업자 수 추이를 봐도 3, 4월 실물 경기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하락 추세가 언제 끝날지는 정말 쉽게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수익률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3월 17일까지 하락 추세 속에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성과를 보면 외국인의 위험 회피적 전략이 시장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늘 그렇듯 외국인이 더 주식시장에서 우위가 있었습니다. 지표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큰 걸 볼 수가 있죠. 이 급락은 불과 약 한 달 반, 그러니까 2달도 안 돼서 진정이 되고 3월 19일을 최저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주가가 2000대를 오히려 회복을 했죠.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의 금융경제의 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이것을 예측한 전문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예측을 했다면 이건 정말 무당의 실제로 운용사 대표 또 회장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모두 정말 예상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대감이 금융 경제를 이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IMF 수준으로 해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고용위기, 이것은 1999년 2월 이래로 최대 감소였다고 하죠. 또 금융업을 제외한 이 코스피 상장사 592곳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30%가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최근에 마이너스 5% 수준으로 예측 발표가 되었죠. 이런 마당에 지금 상승이 기대감이 물론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큰 시차로 기존의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외국인의 엑소더스는 주식시장의 하락의 룰이었고 패턴입니다. 그래서 18년 만에 코스피 시장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었고 그래서 거침없는 하락에 금융당국은 공매도도 6개월을 정지시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코스피 시장이 110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개소리 당시엔 할 수 있었던 조크를 하게 된 거죠. 동학개미 논란이 많지만 코스피가 지금 2200까지 도달한 뒤이기 때문에 동학개미의 승리는 이제 인정은 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개미들은 시장에서 항상 패배자였죠. 분명히 분석의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는 항상 열위에 있었고 지난 10년간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면 코스피의 시장 수익률 대비 개인 투자자는 항상 손실만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시면 17년도에는 생각보다 괜찮아 보이네 이럴 수도 있지만 17년도를 한번 들여다보면 17년도에 제약바이오 성과가 상당히 높았죠. 이때 당시에 시장 수익률이 14%였고 개인 투자자는 9%, 10% 수준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사실상 많이 본 건 아니죠. 극단적인 말로 이때 당시에는 침팬치가 했어도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 공포 이후 25조 이상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린 주체임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공포 이후에 저점 대비 수익률이 67%라는 뉴스를 보면 올해는 조금 달랐다. 올해는 잔치였다. 이게 맞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조금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얼마나 보셨습니까? 계좌 수익률 60% 이상 보셨나요? 이 데이터는 함정이 있습니다. 60% 이상이란 말은 저점 대비 개인 투자자의 성과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상적으로 지수가 최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했다면의 결과가 60%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19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하락에 더 잘 대응했던 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하락 추세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용감하게 매수를 했고 이 말은 물론 이제 최저점에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최저점에서 매수를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이것보다 더 낮을 겁니다. 시장 상승기에서도 데이터를 보면
주가 최저점인 3월 19일을 기점으로 시장에서 추정되는 각 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 수익률을 보면 정말 씁쓸한 사실이 나타나는데, 개인 투자자가 가장 낮고 또 개인 투자자가 1%를 벌 때 외국인은 3%를 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분석의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는 이번에도 똑같이 여전히 열의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를 또 증명하는 사실이 시장이 조금 오르니 이제는 떨어지겠지 하는 이런 나름 좀 안다고 시장을 분석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성과가 더 안 좋았습니다. ETF 인버스 상품을 아시죠? 시장의 지수가 떨어지면은 수익을 얻는 그런 주식 상품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이 오르면서 이 인버스 상품을 3조 이상 샀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이 인버스 평균 단가를 고려했을 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30%가 넘는 손실이기 때문에 25조 이상 국내 증시를 사면서 국내 증시를 이끌었던 동학개미였지만 그나마 이 성공적인 평가도 이 인버스의 성과에 따라서 더 퇴색하게 되었죠.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성과는 시장 방향성을 주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분석의 영역에서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열의임을 또다시 보여줬고, 저금리, 부동산 정책, 과거 사례, 또 대박의 가능성 등등등 주식시장 저평가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승리 카드는 분석의 영역이 아닌 용기의 영역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 운동은 그래서 대승이 아닌 용기로 얻은 신승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 주식시장의 기술적인 흐름, 이런 패턴 이론, 이런 것들이 모두 시장의 하나의 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집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건 그동안 주식시장이 기술적인 흐름이었고 패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번에 주식시장에 외국인 매도의 시장 하락이라는 이 룰을 깨는 룰 브레이커가 나타나면서 시장도 앞으로는 뭐 원래도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스마트 개미라고는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용기의 영역에서 성취를 했고, 분석의 영역에서는 또 여전히 아쉬움을 보이면서 진실은 스마트하지는 못했죠. 그럼 앞으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궁금해 하실 텐데, 저가 반등의 돈잔치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우선 절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물 경제, 기업은 힘든데 금융 경제, 주식 시장이 활기가 있다면 기업은 주식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할 생각을 하겠죠. 이 말은 기업이 유상증자가 많아진다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유상증자가 벌써 지난해 유상증자 규모의 90%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수 2200 위로부터는 실물과 지금 금융경제의 갭이 지금 워낙 크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든 아니면 주가가 하락을 하든 이런 갭 조정이 밸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고, 이제는 기존의 룰대로 분석의 영역에서 다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장기 성장이 가능한 기업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